자, 반갑습니다. 생국TV. 조촐하지만 오프닝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시험 시간이 조금 급하고 3학년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지 한번 보면서 갈게요.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의문론 되겠습니다. 자, 의문론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소리와 관련된 건데 맨 처음에 보시면 음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음운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음소와 운소입니다. 자, 음소하고 운소 보시면 음운은 뭉쳐서 말의 뜻을 뭐 해준다? 구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음소의 경우 간단하게 할게요. 자음과 모음. 자, 강하고 감 같은 경우는 의미가 구별이 되죠. 어떻게? 이음과 미음. 그래서 각각이 무엇이 됩니까? 음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너 한번 볼게요. 이도 소리가 구별이 되죠. 누구 덕분에? 아하고 어 덕분에. 그래서 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음소라고 합니다. 운소는 여기서 보시면 둘의 차이는 뜻을 구별해 주는 건 같은데 위에는 소리가 다 끊기는 거죠.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운소의 경우 길이, 억양, 높이, 세기 등입니다. 예를 들어 너 이런 말이 있고요. 너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뉘앙스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구별해 주는 것은 길이, 억양 등인데 이는 자음과 모음처럼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분절음 혹은 불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타가 많은 소 말죠. 네. 초분절음이 돼서 운소라고 합니다. 이 둘을 뭉쳐서 음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겹게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입술 소리입니다. 비읍이 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여기 보이는 거면 치조음, 잇몸 소리, 윗잇몸 소리라고 해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디귿유. 네. 그 다음에 구개음이라고 해서 혀를 뒤로 쓱 쓸어 보시면 좀 단단하게 오돌도돌하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구개음입니다. 이 지읒 소리가 나고요. 혀 뒤를 올렸을 때 부드럽게 만져지는 이런 부분을 연구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목청, 성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자음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관련된 부분은 위치, 그래서 입술, 윗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와 관련된 것은 방법인데 처음에 파열음,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의미죠. 밥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마찰음, 데이진 않고요. 요쪽 이와 혀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데이진 않고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 이를 뭐라고 한다?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가리 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찰음은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내게 이러면 좀 기분 나쁜 이 묘한 소리, 파열과 마찰이 함께 일어나는 파찰음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해봤는데 최근에 수업이 조금 많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시잖아요. 이때 제일 힘들 때라서 목이 돌아오진 않고 있는데 바쁜 관계로 일단은 좀 동영상 간단하게 찍고요. 좀 통통한 손이 보이죠. 좀 참으시고 하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조만간 갈 테니까 급하니까 일단 들어 얘들아. 알았지?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에, 으, 아. 자, 여기서 앞부분이니까 전설, 뒷부분 후설인데 여기서 앞은 평순, 뒤는 원순이 되겠죠. 침이 튀었네요. 평소처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으에서 입술을 그대로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 어에서 입술을 말아주면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단모음 체계죠. 근데 요 부분은 나중에 뭐 가능합니까? 그렇죠.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해볼 게 음운 변동과 관련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음운 변동 한번 볼게요. 자, 음운 변동은 표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일정한 환경에서 실현되는 뭐가 바뀝니까? 소리가 바뀌어요. 자, 뭐라고요? 소리가 바뀝니다.
자, 표기하고 소리는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은 즉 소리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표기를 이러한 대괄호 박스 안에 들으면 발음 나는 소리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조금 작더라도 여기 한번 보시고 가볼게요. 우리 수업했던 것들 복습하고 점검하는 것들이니까 이를 통해서 빨리 서머리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계속 통통한 손이 나오겠네요. 얍얍얍. 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읽는 요소가 교체입니다. 자, 교체는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절의 끝소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옷 돼 있으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옷. 그 다음에 깍 돼 있으면 깍.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이렇게 여러분 외우신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음절의 종성에는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운에서 여러 자음이 실현되지만 몇 개? 총 자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개인데 19개 중에 몇 가지만 실현됩니까? 그렇죠. 7가지만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아이들은 요 비읍으로 자, 여기 있는 자리의 아이들은 모두 디귿으로 얘도 디귿으로 이 히읗도 디귿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기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각자 음이 실현될 겁니다. 그래서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리 혹은 유사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좀 헷갈리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자음군 단순화와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현되는 위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절 끝이죠. 말음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현상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세요. 교체란 건 여러분 하나가 하나로 바뀌는 1: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탈락이 되는 형태는 보통 2개가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제로가 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뭐가 헷갈리느냐?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군이라는 것은 자음이 2개죠. 이게 보통 겹받침 발음이냐 아니냐 등과 헷갈리게 돼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힘들 거예요. 격다. 이게 여러분들 중세국에서 배우셨겠지만 각자 병서된 형태잖아요. 쌍기역이. 근데 음소가 몇 개예요? 쌍기역은. 기역 그 2개? 아니죠.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쌍기역이 된 소리 기역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보셔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교체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짤다 같은 경우는 리을 비읍이 누구로 바뀝니까? 그렇죠. 리을로 바뀌죠. 그럼 이때는 누가? 비읍이 탈락된 게 되겠죠. 그럼 이를 보고 뭐라고 한다? 단순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는 음절 말음에서 7가지 소리만 허용한다. 그런데 무엇과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헷갈릴 수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라. 음절 말음에 오는 특히 된소리 표기들이 가끔 자음군으로 헷갈릴 수가 있으나 이는 자음군이 아니라 된소리 하나의 소리다.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음이 2개가 실현되다가 탈락이 돼서 하나만 실현되는 탈락이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중에서도 된소리 말음이 오는 아이는 교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음군이 오는 아이는 하나가 사라지는 무엇으로? 탈락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돼요.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음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음동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크게 고민하실 건 없는데요. 방법이 같아지는 건데 보세요. 자음동화는 뭐냐면 비음 아닌 소리가 비음을 만나서 소리가 방법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국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여기 보시면 기역이 안 울림 예사 소리잖아요. 근데 이 뒤에 오는 미음이 비음이죠. 자, 우리말 중에서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힘이 크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많이 소리를 닮게 하거나 오염시킨다 혹은 변동시키는 기제가 됩니다. 그러면 미음이라는 비읍 때문에 미음이라는 소리가
왔기 때문에 앞에 기억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누구로 바뀌게 돼 있습니까? 이응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이응은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중에서 미음, 니은, 이응은 뭐가 된다? 비음이 되니까 이를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뒤에 환경이 비음이었는데 앞에 자음이 누구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역시 누구? 비음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소리의 값은 뭐해진다? 같아진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음 동화. 어떻게 동화가 된다? 비음으로 같아진다라고 해서 비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줍는, 줍는, 쏟는, 쏟는, 국민, 국민, 원룸, 원룸이 있는데 원룸, 원룸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법적인 차원으로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 했었죠? 줍는 했었죠. 비읍은 누구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유튜브에서 색이 잘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좇는 같은 경우는 뭐로 바뀌어요? 좇는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국민 같은 경우는 기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비음하는 아이는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가로는 위치는 뭐 했습니까? 자음 동화가 동일해요. 근데 뭐만 바뀝니까? 그렇죠. 파열음 등이 누구로? 비음으로 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아까 있었죠. 원룸이 원룸이 될 때는 유음이 누구로? 비음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치는 동일해지고 뭐만 같아진다. 위치는 동일하고 원래 방법만 뭐 된다? 동화가 된다. 그래서 자음 동화는 방법 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음운 변동이 하나만 일어나면 좋은데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쏟는 같은 경우는 칠종성에서 바로 바뀔 때는 예를 들어 쏟는이 될 때는 바로 쏟는이 되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디귿이 되기 전의 음들, 즉 칠종성 이의 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디귿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변화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번 적용이 되고 난 뒤에 자음 동화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순서와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쏟는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쏟는은 뭐로 바뀝니까? 쏟는이 되고요. 이게 다시 뭐가 되죠? 쏟는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커졌다 줄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유음은 간단합니다. 유음이란 건 실제로는 이렇게 혀가 있으면 혀 옆으로 나는 소리 유음이에요. 그리고 실제 비음은 코빗자를 써서 코로 나는 소리인데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을 모두 비음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다? 이 부분은 코로 나는 소리. 그래서 비음이 되고요. 이 부분은 입으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유음하는 실제로는 구강음이 됩니다. 혹시나 내신에서 가끔 괴롭힐 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라, 신라 이렇게 되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주로 나오던 건데 방향성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신라 같은 거 보시면 뒤에 리을 때문에 누가 바뀌어요? 앞에 니은이 바뀌죠. 그러면 원래 방향은 앞에서 뒤인데 뒤에서 앞이 됐으니까 순행이에요? 역행이에요? 그렇죠. 역행이고요. 그리고 둘이 완벽하게 동화가 돼서 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불완전 동화 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좋죠? 네, 아이패드 짱. 자, 한번 보시면 아이고 침이 많이 튀었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디귿음이 여기 있어요. 지읒음이 여기쯤 존재합니다. 근데 이쯤에 모음 이가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발음을 할 때 구지가 되는데 왜 그렇냐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즉 이 사이 거리하고 이 사이 거리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할 때 D라고 할 경우에는 발음이 힘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발음을 할 때 이 디귿을 이쪽으로 당겨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디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구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형태로 뭐가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실현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긴 거 싫어하니까 압니다. 나도. 자,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렇게 보실 때 경국의 음화라고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위치를 닮아가는 건데 나중에는 위치를 담는데 우리말에서 경국의 음이 나는 건 누구뿐이에요? 지읒하고 치읒뿐인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무슨 음이다? 파찰음이에요. 그래서 위치만 유사해졌는데 위치가 동화되었는데 혹은 닮아가는데 뭐까지? 방법도 함께 교체가 된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나올 때 이러한 것들 무엇을 닮았는가를 동화, 이화라고 하는데 달라질 때는 이화죠.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선지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잘 풀어서 해보시고요. 된소리 되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울림 소리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단순히 경음화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비읍, 디귿, 기역이 올 거예요. 근데 얘들은 입성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지금 밤 12시인데 배고프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여기 비읍하고 여기 비읍이 소리가 좀 달라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미세하게 파악해서 검증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언어적 센스가 매우 뛰어난 겁니다. 누구처럼? 민균처럼.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밥. 보시면 이 처음 비읍하고 끝에 비읍이 소리 나는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밥. 이렇게 되면 끝에 소리를 빨리 닫아줘요. 그래서 이를 혹은 중세국에서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닫아주게 되면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이 소리를 이야기할 때 한번 닫았다가 터뜨려주기 때문에 후두캥김이라 그래서 텐션이 더 강한 케이스가 있어요. 원래는 그 소리를 잡아주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 된소리, 그것보다 조금 짧아지면 거센소리, 그렇지 않고 빨리 시작될 때는 예사소리가 되는데 이는 너무 학문의 영역이고 어쨌든 앞이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나게 되면 소리를 묶어뒀다가 터뜨리게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된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국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소리가 빨리 끝나게 돼요. 그래서 끝나고 뒷소리를 터뜨릴 때 소리가 세게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밥이 된다. 이를 경음하라 합니다. 그래서 앞말이 끝소리, 앞음절에 말음이 비읍, 디귿, 기역으로 오게 되면 뒷소리의 예사소리들이 뭐로 날 수 있다? 된소리로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겹받침일 경우가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가? 닭장.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 발음이 좀 헷갈리시면 닭? 발음해보면 학생들 대박입니다. 가끔 이걸 발음해보라고 하면 갑자기 한국인이 아닌 형태로 발음을 해요. 달? 이런 거 없죠? 뭐 삼? 이런 거 해볼까요? 이걸 발음하면 삼. 이거는 닭. 얘는 삼. 이렇게 되죠. 근데 발음해보라고 시키면 닭, 삼 아닙니다. 하나의 소리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죠. 뭐가 실현이 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뭐다? 교체 현상이 일어나서 맨 처음에 뭐가 된다? 닭이 되고요. 자, 기역으로 끝났고 뒤에 지읒이 왔습니다. 자, 예사소리류들이 왔으니까 이 뒷소리가 뭐로 바뀐다? 된소리. 그러면 이 음운의 변동들도 뭐 되는? 적용되는 규칙의 순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모든 현상들이 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니면 뭐 자음군 단수나 얘가 1번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입니다. 자, 그러면 옆집도 똑같겠죠? 피읍이 비읍이 되고 이 비읍 때문에 지읒이 다시 누구로 되고 쌍지읒으로 되고 이런 과정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조금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핸드폰에서 이게 지금 다 보일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봅시다. 자, 두 번째 탈락. 자음군 단수는 아까 설명했었는데 계속 갈게요.
음절 말은 우리말 한 소리만 와야 되니까 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앞에 것들 뒤에 것들 중에 뒤에 게 올 때도 있고 앞에 거 올 때 있는데 요거는 개별 발음을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실 때는 이름절로 발음해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구별할 건 뒤에 이렇게 모음 이 계열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얘들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연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달기 얘는 달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닭이 아닙니다. 달기 달글 이렇게 돼야 돼요. 단 조사가 올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요 그대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편집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음운이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가 올 때 이게 탈락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첨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사이소리 연상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나중에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리는 소리 값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리 값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코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콧날로 표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끝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콧날이 되죠. 그래서 이를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단 과정의 순서는 시옷이 디귿이 되고 이 디귿이 니은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하는데 아마 시험에는 이 과정으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니은 첨가로 외워주셔야 되고 잇몸도 똑같을 겁니다. 이몸, 잇몸 이렇게 되고요. 나뭇잎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와 잎 사이에 뭐가 맨 처음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리고 나무 잎인데 요 뒤에 소리도 뭐다? 니은이 하나 더 온 게 돼서 니은 첨가가 됩니다. 이거는 순서를 따지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끝에 소리가 없던 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니은 첨가로 보시면 돼요. 대체로 소리가 올 때 없던 니은이 갑자기 생긴 케이스, 이러한 케이스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축약은 더 간단한 것 같아요. 두 음소가 몇 개로 합쳐지는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단 이전의 형태의 특징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조코 같은 경우는 히읗과 기역이 만나요. 그럼 이 아이는 이 부분이 aspiration이라고 해서 약간의 강세가 들어가는데 이 예사 소리가 이 강세적인 것, 즉 거센 소리의 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 키읔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음 축약도 있어요. 모음 축약은 간단하게 이중 모음한데 미루어는 음절이 2개입니다. 근데 원은 음절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우하고 어라는 각각 개별 모음들이 워로 바뀌는데 이때 이를 반모음화 첨가 반모음화 등 사실 1학년 지금 교과서 내용이랑 조금 상이해요. 우리 2학년들 혹은 저기 3학년 이상의 N수생들 배운 것들이랑.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 교과서상에서는 이 모음 축약을 뭐라고? 이중 모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하실 거 4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첨가, 네 번째 축약.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실 부분들은 뭐다? 자음군 단순화와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긴다?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 어느 앞에 오는가 순서를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제가 연습 문제 저기 유튜브 페이지 보시면 첨가 문서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시간이 애매하신 분들은 해설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스톱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적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자, 뒤에 바로 볼게요. 밥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자, 맨 처음에 자음군 단수나 리을 비읍이 뭐가 됩니까? 비읍이 돼요. 자, 그리고 비읍이 누구와 만나요? 디귿과 만나죠. 그래서 이 디귿이 누가 됩니까?
쌍디귿이 돼서 뭐가 되겠다? 네. 된소리되기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좋은 게 발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 비읍의 경우 대체로 사실은 리을로 나는데 예외로 밥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다리 이 아이들만 비읍으로 발음이 나는데 얘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자 민균 트레이드마크 문법송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널따인데 널따는 리을 비읍에서 누구만 남아있어요? 리을만 남아있습니다.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일어났죠? 자, 여기 보시면 리을과 디귿이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리을과 디귿이 만나면 이 유음들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얘와 연결될 때 이게 된 소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을, 디을, 쌍디귿이 되면 뭐다? 된 소리 되는 현상. 널따 되고요. 읽다 한번 볼게요. 요거 발음이 헷갈리면 이거를 단음절로 발음해 보시면 됩니다. 뭐가 돼요? 닭, 닭. 그러면 리을 기억이 뭐가 됐습니까? 기억이 되니까 탈락이 되고요. 기억이 다시 디귿과 만나니까 이 디귿이 누구로 바뀌어요? 쌍디귿. 그래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발음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여기서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연달아 나는 발음은 이게 우리 발음에서 잘 허용하진 않아요. 특히 모음 활용 경우에는 물론 이 아이들 자음이 오게 되면 흘과가 아니라 흑과가 됩니다. 그러나 조사가 올 때, 그러나 어미가 올 때는 읽고 이렇게 발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을 기억이 다시 누구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뀌는 탈락. 그 다음에 리을과 기억이 만나서 이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백엔닉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적으로 니은이 첨가가 되고 니은음이 실현이 되죠. 그래서 백엔니 되는데 이게 피읍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교체가 돼서 비읍 이렇게 실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늦여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뭐부터 일어나야 되겠어요? 지읒이 디귿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명사하고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특히 이 계열 명사가 왔으니까 뭐가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그러면 늦 플러스 여름. 그러면 늦여름 같은 경우는 앞에 디귿이 뒤에 니은 때문에 뭐가 돼요?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교체, 자음 동화 중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늦여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음은 변동 많이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보시고 이 내용들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원활하게 조금 연습해보시고 특히 내신 하셔야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들을 과정이나 순서에서 바꿔보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외워보죠. 발음하실 때 자, 왔다 갔다 하죠. 자, 요것도 하나 있네요. 미안 얘들아. 목이 아프고 바빠. 자, 여기 보시면 옥고름 동일하죠. 시옷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 그리고 디귿과 기억이 만나서 뒤에 기억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쌍기역. 오케이. 없다 같은 경우는 비읍 시옷이 누구로 바뀝니까? 자음군 단수나 탈락 비읍. 비읍과 디귿이 만나서 이 디귿이 뭐? 쌍디귿 된소리. 그러니까 집안 겹받침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미성인데 그지 목소리가 그냥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해하세요. 자, 보시면 요거는 겹쳐 발음 날 때 기본적으로 리을로 나게 돼 있는데 밥다 시리즈 밥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넓적다리 이 네 개만 비읍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밥다, 넓다는 기본적으로 널다 나게 돼 있고요. 자, 리을 기억은 자 대표음이 기억입니다. 닭 생각하시면 돼요. 읽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읽고가 아니라 읽고가 되겠죠. 그리고 조사가 왔을 때는 흘과가 아니라 흑과 이렇게. 그래서 발음을 익히시는 내용은 사실 반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대여섯 번만 반복해보고 외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다, 넓다, 읽다, 읽고, 흑과.
자, 그래서 기역류, 비음류, 나중에 디귿류로 맞추게 되면 이 아이들은 짧게 끊어주시고 이 리을음은 길게 연음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음이란다. 소리가 길어지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볼게요. 밥다, 넓다, 읽다, 읽고, 흙과. 오케이, 한 번 더. 밥다, 넓다, 읽다, 읽고, 흙과. 좋죠? 한 번 더. 밥다, 넓다, 읽다, 읽고, 흙과. 자,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밥다, 넓다, 읽다, 읽고, 흙과.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